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다만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9월은 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비 소식에 폭염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됐는데요. 다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지난주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30도를 웃돌며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가끔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하늘빛 흐린 가운데 기온도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초 동해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교통 오지였던 울진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열차를 타고 울진에 와도 대중교통이 불편해 관광이 힘들었는데 때 맞춰 생긴 울진 관광택시가 좋은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택시비의 60%를 울진군이 지원해 4시간 이용 택시비가 3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동해선을 타고 울진에 도착한 유문희 씨 일행. 미리 예약해둔 이른바 울진 관광택시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역 토박이 택시기사는 울진의 관광명소인 왕피천 공원 등을 둘러보는 4시간 관광 일정을 소개합니다. 관동 팔경하고 그다음에 울진군 해맞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경하시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후포 쪽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그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 택시는 울진군이 택시비의 60%를 지원해 본인 부담은 4시간 이용에 3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저렴하죠. 60% 공제해서 40%만 된다니까. 그래서 그 돈이면은 차 가져올 필요도 없이 그냥 기차 타고 다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관광 택시는 동해선 개통에 맞춰 울진군이 지난 3월부터 운행에 들어갔으며 시행 6개월 만에 3,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녀간 관광객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울진의 그 관광 택시에 대한 이미지는 그야말로 최상이다.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울진 관광택시는 당초 18대로 시작해 지금은 28대로 늘었고 예약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원래는 3일 전에 예약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당일 예약까지 해서 당일 담당자가 있어서 당일 즉석에서도 바로 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동해선이 개통된 올해 최근까지 울진을 찾은 관광객은 501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6% 늘었습니다. 동해선 개통과 연계한 울진 관광택시가 울진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올해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0만 명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30만 명이 관람한 고려청자 특별전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문화 열풍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관람객은 약 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 행사를 계기로 신라 금관 등 다양한 전시와 문화 행사를 준비해 신라 문화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의료 분야에도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는데요. 경북대병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과 병원 업무를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뤄지는 첫 시도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의료 분야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 위주로 도입된 인공지능은 엑스레이, CT 판독은 물론
뼈 노화 측정을 비롯한 보다 세부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 해 환자 62만 명에 고난이도 수술 4만 7천여 건을 해내는 서울 아산병원은 이미 10개 분야 진단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빠른 시간에 진단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좀 빨리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북대 병원이 인공지능 기반 의료 혁신센터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개발과 도입을 통한 혁신을 미래 10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축적된 인공지능 관련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등 실제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어느 병원에 후송할지 또 상급종합병원에 후송해야만 하는 중증 환자인지를 AI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그래서 배치하는 그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한 국가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환자들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서 오픈 AI가 아닌 소버린 AI, 즉 국가나 공공기관이 외부 빅테크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나 이런 것들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병원 자체 거대 그 언어 모델을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지금 각 연구자들이 개인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자체의 정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인공지능의 통합적 개발과 적용은 인공지능 시대 핵심적인 준비이자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울릉군의 고용률이 83%로 12년째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울릉군의 고용률은 8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남 신안군 80.2%, 전북 무주군 7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군의 경우 관광산업 확장과 더불어 지역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이 100%에 달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포도 재배 면적의 56%, 절반 이상은 경북에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 품종 개발에 대한 성과 역시 경북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품종 개발의 초점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포도 6종 시험포입니다. 전 세계 100여 종의 포도 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전 자원 수집 등을 위해 루마니아, 튀르키예와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유전 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6종의 소재로 활용한 지 1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품종을 8개나 개발했습니다. 품종 하나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걸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기존 캠베럴리는 저장성이 낮아 수출에 한계가 있었고 샤인머스켓은 재배가 급격히 늘어나 특정 시기에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색과 맛, 향, 식감, 수확 시기가 다양한 국내 신품종을 육성해 경상북도가 개발한 신품종은 150헥타르가 넘는 들녘에 보급됐고 2년 전부터는 수출도 시작해 해마다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완숙이 되면은 식감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 과육하고 과피가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 아삭한 식감도 있고 껍질 자체도 아삭하게 같이 씹히는 식감이 있고.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포도 역시 갈수록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당도가 오르지 않거나 착색이 잘 안 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품종 개발이 진행 중인 30개의 포도 계통은 기후변화 대응 가능 여부에 6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개화기 저온이나 폭우, 폭염 같은 이상 기상이 잦아지면서
당도 저하, 착색 불량, 일소 등 생리 장애가 발생하여 고품질 포도 재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종 목표를 이상기후 대응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배양을 통해 무병화 포도 묘목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포도 품종 육성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들어 이례적으로 5종류의 고래 1,649마리가 동해안에 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인 참고래의 경우 여름철 동해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6마리가 발견됐고 큰 머리 돌고래도 전년 대비 6배 늘어난 42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수과원은 큰 머리 돌고래 개체수가 급증한 것은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참고래 출현과 수온 간의 관련성 여부 등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경북 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러 교과를 섞어 배우는 특별한 자율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실 안팎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세빈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일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를 융합한 12개의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물리와 세계사를 결합해 과학자의 삶을 재해석하거나 영어와 미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다룬 동화책을 제작했습니다. 자율활동 시간에 우리나라 지역 5곳을 찾아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고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는 심상지도를 그리고 발표해봤는데요. 저도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건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또한 수학과 통계를 연결해 사회 문제를 통계 포스터로 표현하거나 문학과 심리학 교과가 만나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교과 간 융합을 넘어 자신만의 탐구 활동으로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외부 기관을 직접 방문하며 탐구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덕수궁, 안동 세계물포럼, 대전 통계교육원 등 다양한 현장을 통해 교실 밖 세상을 체험하고 느낌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지블록스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코딩해봤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게 되었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관련 분야에 대해 깊게 탐구해보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2학년에서는 교과 융합 프로그램을 12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정한 주제를 다른 교과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실생활과 연계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경북일고의 자율활동은 이제 단순한 특별활동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진짜 공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넘어 펼쳐지는 학생들의 도전. 앞으로도 교육과정 자율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박세빈입니다. 세계적 명산인 설악산에서 자연을 보호하며 누리는 방법을 교육하는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부터 고등학생 진로 탐험을 위한 고교 학점제까지 교육의 기회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서툰 손길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서대로 텐트를 설치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음식도 해먹고 잠도 잘 곳인 텐트. 아이들은 꼼꼼하게 안전장비를 확인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를 맞춰서 대각선으로 꽂아서 조이면 안 날아가겠지. 국립속초등산학교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건전한 등산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텐트 밖은 설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속초 설악중학교 학생 54명은 진로 체험을 폭넓게 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 활동 중 하나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산에 오는 게 좀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처음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텐트 밖은 설악 프로그램 하면서 산도도 좋아진 것 같고 친구들이랑 합동심도 더 기른 것 같아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2년 전 시작됐는데 첫 해 25명에서 시작해 3년 동안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등산과 캠핑 활동에 더해 산악 기상과 생태계 등 전문 교육을 통한 진로 체험 기회까지 제공하는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환경 오염도 되고 있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런 어릴 때 받은 교육이 그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산악 안전이나 환경 오염에 큰 공헌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학교 밖 체험학습 기회를 늘려주고 싶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늘 하루만은 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을 정말 느끼고 몸소 체험을 하고 또 오늘 또 저녁 때는 캠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가 부대끼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악산 등산학교는 학생들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교육을 실천하자는 자유학기제 취지에 걸맞게 우리 지역의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린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 28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졌습니다. 포항은 조르지와 주닝요가 투톱을 이뤄 강원을 공략했지만 강원이 좌우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강원은 전반 39분 모재현의 슛이 포항의 골망을 흔들었고 포항은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며 강원에 완패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949명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합격률은 82.5%를 기록했고 최고령 합격자는 83세, 최연소 합격자는 12세로 나타났습니다. (9월은) 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비 소식에 폭염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됐는데요. 다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지난주보다 다소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돌며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바다에는 오늘 바다의 물결 0.5m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김천은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33도, 김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문경도 2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34도, 문경은 32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3도 전망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가끔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하늘빛 흐린 가운데 기온은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